21장 원정. 올리버와 사익스는 음산한 아침에 길을 나섰다. 비바람이 거세고 먹구름이 잔뜩 끼어 폭우가 쏟아질 것처럼 어둑어둑했다. 공기는 밤에 비가 많이 와서 축축했다. 길 여기저기에 물 웅덩이가 생겼고 도랑은 흘러넘치고 있었다. 하늘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비쳤지만 나를 밝혀준다기보다 오히려 더 음산하게 만들었다. 음울한 빗줄기는 가로등 불빛만 더 침침하게 만들 뿐 비에 젖은 지붕과 황량한 거리를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다. 마을 전체가 지죽은 듯 고요했다. 집집마다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거리는 아무 소리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배순을 그린 거리로 접어들자 날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이미 가로등 불빛은 많이 꺼져 있었다. 시골 마차들이 느리게 런던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가끔씩 진흙투성이 역마차가 덜거덕거리며 지나갔다. 역마차의 마부가 무거운 짐을 끄는 집 마차꾼을 향해 길을 막고 서 있다며 경고조로 채찍을 휘둘렀다. 그러면서 집 마차꾼 때문에 역 사무실에 도착하는 시간이 15초 정도 늦어질지 모른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선술집 여관들이 벌써부터 가스등을 켜고 문을 열었다. 차츰차츰 다른 가게들도 문을 열기 시작했고 거리에도 드문드문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시작했다. 일 나가는 일꾼들 무리가 우르르 지나가더니 머리에 생선 바구니를 인 남녀들과 채소를 가득 실은 당나귀 술에 가축과 도살한 가축을 가득 실은 마차, 우유통을 든 배달부 아줌마들이 연이어 도시 동쪽의 교회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다. 올리브와 사익스가 도시의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소음이 심해지고 거리가 복잡해졌다. 그러다가 쇼디치와 스미스필드 사이의 거리로 접어들자 아주 소란스럽고 복잡거렸다. 거리는 다시 밤이 될 때까지 그럴 것이다. 런던 인구의 절반이 바쁜 아침을 시작한 것이다. 사익스는 선거와 크라운가로 돌아 내려가다가 핀스베리 광장을 가로질러 치즈웰가에서 바비컨으로 접어들었다. 거기에서 다시 롱레인을 지나 스미스필드로 들어섰다. 이곳의 시끌벅적한 소음 때문에 올리버는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졌다. 마침 장날 아침이었다. 땅은 발목이 푹푹 빠질 정도로 오물과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냄새나는 가축들에게서 하염없이 올라오는 뜨거운 김에 굴뚝 꼭대기에 자욱한 안개와 뒤섞여 무겁게 내려앉았다. 커다란 장터 한가운데 있는 가축 우리들과 빈 곳마다 빽빽하게 들어찬 임시 울타리들 안에는 양들이 가득 차 있었다. 도랑 옆 말뚝에는 가축들이 묶여서 서너 겹으로 늘어서 있었다. 농부와 도축업자, 소물이꾼, 보따리 장사꾼, 남자아이들, 도둑들, 온갖 천박한 떠돌이들이 한데 뒤섞여 있었다. 소물이꾼의 휘파람 소리와 개 짖는 소리, 황소가 울부짖는 소리, 양들의 울음소리, 돼지들이 꿀꿀대는 소리, 장사꾼들이 외치고 욕하거나 사방에서 싸우는 소리, 선술집마다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고함소리, 북적거리고 밀고 밀치며 때리고 야단치는 소리, 시장 구석구석에서 울려나오는 추악한 불협화음이 가득했다. 이러는 가운데 씻지도 않고 면도도 안 한 더러운 패거리들이 끊임없이 군중 속으로 오가며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었다. 사익스는 올리브를 끌고 다니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복잡한 군중 속을 헤치며 나아갔다. 그러는 와중에 마주치는 친구에게 두세 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끊임없이 술 한잔 하자는 말을 수없이 뿌리치면서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서 결국 시장통을 빠져나왔다. 그러고 나서 호지어 레인을 거쳐 홀번에 다다랐다. 자, 꼬마야. 사익스가 성 앤드류 교회의 시계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정확히 7시구나. 열심히 걸어. 지쳐지지 말고 어서 이 느림보야. 사익스가 올리버의 손을 확 잡아채면서 말했다. 올리버는 빠른 걸음과 달리기 사이의 속도로 걸음을 재촉하면서 사익스의 빠른 걸음걸이에 맞추려고 애를 썼다. 두 사람은 하이드 파크 모퉁이를 지나
캥싱턴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 때까지 빠른 걸음을 유지했다. 저 멀리서 진마차 하나가 다가오자 그제서야 사익스가 속도를 늦추었다. 진마차에 하운즐로우라고 적혀 있는 걸 본 사익스가 마부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아이즐 웨스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어서 올라오쇼. 당신 아들이요? 마부가 물었다. 그렇소, 내 아들이요. 사익스가 올리브를 노려보면서 권총을 넣어둔 주머니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걸음이 빨라서 따라오기 힘들었구나. 그렇지? 마부가 숨을 헐떡이는 올리브를 보고 말했다. 전혀 안 그렇소. 사익스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대답했다. 이 아인 이런 데 익숙해요. 자, 내 손을 잡아. 네드, 어서 올라오라고. 사익스는 올리버를 진마차 위로 끌어올렸다. 그러자 마부가 푸대자루 더미를 가리키면서 거기에 누워 쉬라고 했다. 서로 다른 이정표들을 지나치면서 올리버는 사익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더더욱 궁금해졌다. 캥싱턴과 해머스미스, 치스윅, 큐브리지, 브렌트퍼드를 다 지나쳤지만 이제 막 길을 나서기라도 한 듯 계속 갔다. 마침내 영마차집이라는 선술집에 다다랐는데 조금만 더 가면 다른 샛길이 나오는 모양이었다. 그래서인지 여기에서 진마차가 멈춰섰다. 사익스는 진마차에서 부쩍 뛰어내리면서도 올리브의 손을 잡고 있었다. 곧바로 올리브를 내려놓고도 무섭게 노려보면서 의미심장하게 주먹으로 주머니를 툭툭 쳤다. 잘 가거라 얘야, 마부가 말했다. 얘가 좀 무뚝뚝해요. 워낙 퉁명스럽죠. 너무 신경 쓰지 마쇼. 사익스가 올리브의 몸을 흔들면서 대답했다.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겠어. 아무튼 날씨 한번 좋군요. 마부가 다시 올라타더니 진마차를 몰고 달려갔다. 사익스는 진마차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올리버에게 주위를 돌아봐도 좋다고 허락을 한 후 다시 올리브를 끌고 길을 나섰다. 두 사람은 왼쪽으로 꺾어 선술집을 지나쳐서 오른쪽 길로 한참 걸어갔다. 길 양쪽으로 수많은 정원들과 대저택들을 지나쳤고 맥주 한 모금을 위해 잠시 멈춘 것 말고는 마을에 다다를 때까지 쉬지 않았다. 여기에서 올리버는 어느 집 담벼락에 커다란 글씨로 햄프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들판에서 서성거렸다. 마침내 마을로 돌아와서 간판 그림이 지워진 낡은 선술집에 들어가 부엌 불 옆에서 저녁을 시켰다. 부엌은 낡고 천장이 나지막했다. 커다란 대들보가 천장을 가로지르고 불가에는 등받이가 높은 긴 의자들이 놓여 있었는데 작업복 차림을 거친 남자들이 여럿 앉아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남자들은 올리버를 겉들어 보지도 않았고 사익스에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사익스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사익스와 올리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거리낌 없이 구석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차가운 고기로 저녁을 때우고 나서도 한참을 머물렀다. 사익스가 그렇게 눌러앉아 담배 서너 대를 피우자 올리버는 더 이상 걷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부터 걷기만 한 올리버는 너무 지쳐서 처음엔 꾸벅꾸벅 졸다가 피로와 담배 연기 때문에 노곤해져서 잠이 들어버렸다. 사익스가 흔들어 깨운 때에는 어두컴컴한 밤이었다. 올리버가 잠을 떨치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사익스가 일꾼 한 사람과 맥주를 사이에 놓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 로워 헬리퍼드에 가는 길이라고 했소? 사익스가 물었다. 그렇소. 일꾼이 술 때문에 기분이 좀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알딸딸한 모습으로 대답했다. 거기다 단숨에 갈 생각이요? 아침에 올 때만큼 짐이 많은 것도 아니니 말이 속도를 냈고요. 자, 말을 위해서 건배. 젠장. 참 좋은 말이라오. 아들 녀석과 나를 좀 태워주실 수 있겠소? 사익스가 새로 사귄 친구 쪽으로 술잔을 밀면서 물었다. 곧장 떠날 거라면 가능하죠. 그쪽도 헬리포드로 가는 길이요? 일꾼이 술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세퍼턴까지 갈 예정이요. 사익스가 대답했다.
좋소. 내가 가는 데까지는 같이 갑시다. 베키, 계산은 다 된 거지? 일꾼이 흔쾌히 말했다. 네, 저분이 다 내셨어요. 베키가 대답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일꾼이 술김에 큰 소리를 쳤다. 왜 안 돼요? 우리를 태워주는데 술값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소? 사익스가 되물었다. 일꾼은 아주 심각한 얼굴로 곰곰이 따져보는 것 같더니 사익스의 손을 꽉 붙잡고 아주 좋은 친구라고 선언했다. 이 말에 사익스는 농담 말라고 대답했다. 만약 일꾼이 술에 취하지 않은 제정신이었다면 사익스의 숨은 의도를 의심이라도 했을 텐데 말이다. 두 사람은 몇 마디 칭찬을 더 주고받은 후 술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갔다. 베키는 술단지와 잔을 치울 요량으로 양손에 가득 든 채 문밖까지 따라 나가 그들이 떠나는 것을 구경했다. 일꾼이 건배까지 하며 칭찬한 말은 이미 진마차에 묶여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올리브와 사익스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고 곧바로 진마차에 올라탔다. 일꾼은 말의 늠름함을 자랑하려고 마을 구종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치느라 뜸을 들이고 진마차에 올라탔다. 그러고는 말구종에게 말머리를 놓으라고 했다. 머리가 풀려난 말은 아주 불쾌하다는 듯이 고개를 쳐들고는 맞은편 창문 쪽으로 달려가서 잠시 뒷다리로 벌떡 서더니 곧바로 출발해서 빠르고 용맹스럽게 마을 밖으로 덜거덕거리며 달려갔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강과 늪지대에서 안개가 피어올라 황량한 들판으로 퍼져나갔다. 게다가 살을 애는 추위에 사방은 온통 음울하고 캄캄했다. 마모는 잠이 와서 꾸벅거렸고 사익스도 대화를 나눌 기분이 아니어서 진마차 전체가 조용했다. 올리브는 불안하고 겁에 질린 채로 진마차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메마른 나뭇가지들이 마치 음산한 풍경에 환상적인 기쁨을 느끼기라도 하는 듯이 이리저리 암울하게 흔들리는 광경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선벨이 교회를 지날 때쯤 시계가 7시를 쳤다. 반대편 뱃사공의 집 창문에서 불빛이 거리로 흘러나와 묘지 위에 자란 검은 나무에 더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희미하게 떨어지는 물소리가 들려왔고 고목의 나뭇잎들이 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치 죽은 자들의 안식을 위해 들려주는 조용한 음악 같았다. 선베리를 지나 다시 황량한 길로 접어들었다. 4-5km 정도 더 가자 진마차가 멈춰섰다. 사익스는 진마차에서 내려서 올리브의 손을 잡고 다시금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세퍼턴에 다다랐지만 너무나 지쳐버린 올리버의 기대와는 달리 어떤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진흙탕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음울한 오솔길과 추운 황무지 벌판을 계속 걸어가다가 마침내 저 멀리 마을 불빛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앞을 조심히 바라보던 올리버는 바로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과 다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사익스는 다리가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앞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왼쪽 둑을 따라 내려갔다. 물이다. 올리버가 잔뜩 겁에 질려 생각했다. 나를 죽이려고 이 외진 곳까지 데려왔구나. 올리버가 목숨을 지키려고 막 땅바닥에 몸을 던지려는 찰나 앞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외딴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다 허물어져가는 현관문 양쪽으로 하나씩 창문이 나 있었고 2층도 있었지만 눈에 띄는 불빛은 전혀 없었다. 집이 캄캄하고 허물어져서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았다. 사익스는 아직도 올리브의 손을 잡은 채 낮은 현관 쪽으로 슬며시 다가가 빗장을 들어 올렸다. 그런 다음 문을 밀면서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